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쿠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대개 창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보물을 발견한다든지 등의 극소수의 방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빨리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욜로족이라고 하여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흥청망청 내가 번 돈을 저축과 투자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정말 쉽게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부자 되는 방법보다는 가난해지는 방법이 쉬운 게 사실인데요. 그런 가난에 빠지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해주시는 투자의 대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십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워렌 버핏 또는 피터 린치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 투자의 대단한 귀재이신데요. 투자의 귀재인 만큼 한국 국민들이 모두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존니 대표님의 충고에 앞서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젊은 청년 시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전공하셨고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자신의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리가 마련되었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들답게 대기업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선배들이 해준 소리는 그저 죽어라 일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어서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존니 대표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말이죠. 이후 존니 대표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중퇴하시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전공하여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하여 한 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신 후 회계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게 되셨는데 존니 대표님을 대단한 펀드 매니저로 만들게 된 미국의 최초 자산운용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라는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존니 대표님은 한국인답게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15년간 운용한 투자 수익률은 무려 1600%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중간에 IMF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도 여의치 않고 장기 투자하여 큰 수익률을 고객들에게 안겨주었으니 정말 대단한 듯합니다. 존니 대표님께서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스커더, 스티븐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 자산운용사를 몇십 년 전에 만들었지만 그곳에는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나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원칙은 절대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회사가 아닌 유능한 인재들로만 운영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계승 문화와는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후 존니 대표님은 오랫동안 머물던 첫 자산운용사를 떠나 이직을 하게 되었고 라자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한민국의 금융 문맹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느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 관련하여서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심어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자신감 맞는 자산운용사가 어디일까 찾던 중 유독 가장 꼴찌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업의 메리트를 느끼시던 중 마침 그 기업에서 CEO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존니 대표님께서 현재 대표로 계시는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대표로 계신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메리츠 자산운용이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셨는데요. 자네는 어느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나? 대표님, 저는 주식 같은 거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산운용사의 직원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예, 저 말고도 저희 직원들 모두 보유한 주식이 없습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국수집의 주인이 국수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정작 자신이 만든 국수를 자신이 안 먹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고 직원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월급의 일부는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라. 비싼 사치품 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듯 존니 대표님은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고쳐나가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갔고 가장 꼴찌의 자산운용사였던 메리츠 자산운용을 가장 훌륭한 자산운용사로 탈바꿈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존니 대표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진심 어린 충고가 있다고 하니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식은 사모으는 것이며 파는 것이 아니다. 존니 대표님께서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에 근무하실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존니 대표님께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자신의 사수가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존니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내 노후 준비를 위해 열심히 모아가는 것일세. 이 점을 명심하고 한번 열심히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 모아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수의 말에 힘입어 좋은 기업의 주식을 모아가며 가치 투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특히 조니 대표님은 미국의 401k라는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 투자의 매력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401k라는 제도는 월급의 일부를 펀드에 매달 투자하게 되어 은퇴 후 찾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연금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미국의 중산층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였는데, 이유는 바로 복리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의 주식을 자동으로 구매하게 되고, 기업들은 그 투자금에 힘을 입어 주가가 우상향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준과 동시에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일석이조의 투자 효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니 대표님의 노하우로 돈 잘 버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차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 조니 대표님께서는 조금은 파격적인 충고를 국민들에게 해주신 것인데요. 당장 차를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하시니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출을 하자는 의미인데요. 여기 월급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월급 6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한 달 유지비 100만원짜리 BMW 차량을 구매했을 때 충분히 유지를 하고도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이 한 달 유지비 100만원짜리 BMW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가난의 길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BMW 차량에 스타벅스 하루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만 가며 비싼 술만 마시게 된다면 가난의 길 끝판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기보다는 차라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조니 대표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여라.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은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하고 그 이하의 대학들은 그저 그렇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재능이 서로 다 다르듯이 하고 싶은 것과 직업들도 다 다른데 대학만 가지고 재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고액의 사교육을 불러온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재능에 맞지 않는 주입식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아이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고 그 돈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아이의 창업 증진과 대학 진학에 쓰일 수 있는 돈을 불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조니 대표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조니 대표님의 충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니 대표님께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어떤 것이 더 현명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이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재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